숙제한 거 라이트에서 133번 일단 한번 볼게요. 다인수 K에 대해서 AN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렇지? 자, 식이 조금 더럽게 보이는데 좋을 거 없어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그렇지? 어떤 형태 나와도 우리가 기본 유형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시면 그 해결 방법은 나와요. 자, AN을 이렇게 정해줬을 때 누굴 구하라? K가 1에서 10까지 KAK의 합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을 궁금한 거지. 그럼 K는 아니까 AK의 일반을 구해서 집어넣어야지 수열의 합이 계산되겠네. 그럼 AN을 알아야 되는데 AN은 어떻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합을 구할 수 있나? 없잖아. 결국 뭐 해야 되냐? 이 극한값을 계산해서 AN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지. 근데 자, 형태는 얼마? 리미트 뒤에 붙어있는 이 형태 봐봐. 뭐야? 지수에 n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다. 그치?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뭘 봐야 된다? 공비. 근데 공비가 k분의 6으로 줬어 있어. 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공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우리가? 공비의 범위를 나누지. 그치? 그럼 기본유형 생각하라고. 기본유형의 공비 범위 어떻게 나누니?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게 기본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공비 역할하는 게 누구야? R 자리에 있는 게 K분의 6이잖아. 그럼 나눠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K분의 6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K분의 6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세 번째 K분의 6이 1일 때. 네 번째 K분의 6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래가는 건 똑같은 거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자, 그때마다 A를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럼 이때는 다시 말하면 K분의 6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대값 한번 풀어봐요. K분의 6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그럼 같은 얘기지. 그러면 K분의 6이 자, 요거 연립분식 하나 풀어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됐니? 어떻게 볼까 이제? 기본적인 분식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범위를 잡았어. 잡아놓고 그걸 만족하면 K의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왜? 그 K의 범위 안에서 그때 AN이 AK가 결정될 테니까. 자, K분의 6이 마이너스 1. 그럼 써봐.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K분의 6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조건이 있지 지금. 그치? 자연수 K라는 게 있지. 그치? 그때는 걔네 힘들어.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양변을 뭐 곱하면 돼? K 곱해도 되겠지? 부동 방향 안 바뀌겠지? 자연수는 양수니까. 그러면 K 곱하면 마이너스 K, U 플러스 K. 따라서 마이너스 K가 6보다 작으면 K는 부동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보다 크다. 근데 여기서 K는 6보다 작다. 최종적으로 범위는 얼마나? K는 마6하고 6 사이일 때 이런 범위를 만족한다. 그치? 줄게. 절대값 K분의 6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K가 마이너스 6하고 6 사이입니다. 틀렸는데? 뭘 틀렸지? 잠깐만.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보자. 마이너스 1. K 곱하면 마이너스 K는 해봤으니까 6. K는 1보다 크다. 잠깐만. K가 6.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K분의 6이 1보다 작다. K는 6보다 크다. 마이너스 K는 6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지, 그치? 연립부등식이니까. 그러면 마이과 6 사이가 아니고 뭐가 되니? 6보다 크다, 마이보다 크다. 공통범위는 6보다 크다 되겠다, 그치? 저기. 그럼 자, 이때는 K가 6보다 클 때. 자, 그럼 그때는 이 공비가 어떻게 되니?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얘들은 다 어디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해버리네. 그러면 1분의 0이 되니까 이때의 A 때는 얼마 된다? 0이 된다. 됐지? 두 번째, 요금일 때. 요금일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하자. 그냥 식 풀지 말고 K가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자연수 중에서 K분의 6이 1보다 크려면 분모의 K는 6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6보다 작아야 돼. K는 6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여기가 1보다 크고 1보다 커요. 자, 공비가 1보다 클 때 어떻게 한다? 공비의 n승을 나눠준 되니 분모 분자를 K분의 6의 n제곱으로 나눠주라고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6의 n승 나누면 1. K분의 6의 n승분의 1이야. 그럼 얼마야? 10분의 K의 n승을 쓸 수 있을 거고 K분의 6의 n승 나누면 K분의 6이 남겠네. 그러면 K가 6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공비가 1보다 작아지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1분의 K분의 6이니까 얼마 될 때는 A는 K분의 6이라고 할 수 있겠네. 됐지? 그 다음에 K가 K분의 6일 때, K가 얼마일 때, 6일 때는 여기가 1이야. 1이야. 1의 n승해봐야 1이고 1의 n 플러스 승해봐야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얼마 되니? 2분의 1이야. 마지막 K분의 6이 마이너스 되려면 K는 마이너스 6인데 어차피 K는 자연수니까 하다가 없지. 됐지? 그러면 K의 범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AK가 달라지겠지. 그지? AK가 됐죠? 자, 아까 처음에 궁금했던 요 AK를 K의 범위별로 다르게 구했어. 그러면 자, 여기에 식을 하나로 때려 넣기 힘드니까 직접 풀어서 보자. K가 1일 때는 1 곱하기 A1이야. A1이 얼마야? A1은 K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되겠네. 그치? 1분의 6이 되니까 얼마 되겠어? 6. 2일 때는 2 곱하기 A2야. 자, A2는 K가 2일 때는 여기지. 그럼 여기 A2는 2분의 1이니까 얼마? 3. 그치? 해. 시그마 모르겠으면 다 풀쓰라고 그랬잖아. 자, 3이면 3 곱하기 A3. 역시 여기 해당되니까 3분의 1이니까 얼마야? 2 이렇게 되겠지. 아, 꼬라지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5까지는 쓸까 그냥? 4 곱하기 A4는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3 곱하면 다 2분의 1짜리 나오겠구나. 그치? 자, 5일 때는 5 곱하기 5분의 1. 자, 이제 6일 때는 다르겠네. 6이면 6 곱하기 A6야. 6 곱하기 A6는 6일 때 A6는 2분의 1이야. 여기까지 일자하게 나오는데 이게 좀 달라지네. 그 다음에 7일 때는요. 7 곱하기 A7. A7은 K가 6보다 클 때니까 얼마야? 0. 8 곱하기 0. 그럼 끝도 없이 다 0. 그치? 마지막까지는 0. 그럼 계산은 어디만 하면 되겠어? 여기까지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6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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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0 더하기 3 얼마다? 33. 그치? 차분하게 해주시면 돼. 그치?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때 얘기했지만 이 등기수열이 포함되는 함수의 극한은 새롭게 어떤 수열이나 새롭게 어떤 함수를 정의해 줄 때 쓰인다고요. 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여러 개로 나누니까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는 형태라고요. 이걸 구하는 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AN이 됐던 함수를 구해서 다른 문제의 답을 찾는 데 이용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등기수열의 극한에 포함되어 있는 극한 범위면 공비의 범위를 나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기본에 충실해서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됐지? 그 다음 혹시 다른 거 질문할 거 있나? 혜성아, 동민아? 동민이는? 138번.
자, fx가 어떻게 주어있냐 함수가 2분의 x 플러스 1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f1은 f랑 정의됐고 fn 플러스 1로 fn에다가 f를 한 번 더 합성했다. 자, 이렇게는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거야. 수능에서 마찬가지야. 무슨 뜻이야? 함수에 지수 올라가 있는 거는 문제에서 반드시 정의를 해줄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 형태로 나와요. 함수에 지수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fx라는 함수를 몇 번? n 플러스 한 번 합성했다는 얘기야. f1은 한 번 한 거니까 f랑 똑같고요. fn 플러스 1은 이미 n번 합성한 데다가 한 번 더 합성하니까 fn 플러스 1 나오더라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f3의 x는 뭐니? fx를 몇 번 했다는 뜻이야? 3번 합성했다고 해석하는 거야. 그치? f5의 x는 fx를 5번 연속 합성했다는 뜻이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fx를 정해주고 그때 fnx를 이렇게 정해줬을 때 리미트 무관근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fn의 1이지. 그 무슨 말이에요? n번 합성하라고요. x는 뭘 쳐놓고요? 1을 쳐놓고 n번 합성하라고. 그런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자 그럼 뭐 할까요? 우리가 극한을 활용할 때 극한 문제를 구하려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면 거기 뒤에 오는 리미트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누구의 식으로 표현돼야 돼? n의 식으로 표현돼야지만 그 다음에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즉 fn1이 어떤 모양인지를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한번 규칙을 찾자. 어차피 뭐 하는 거야? 수열이잖아. 그치? 자연수 n이니까 우리가 함수에서 그 정의한 게 뭘로 되면 자연수로 정의되면 수열을 볼 수 있으니까 결국 뭐 찾아야 되는 거야 수열에서는? 이 식을 만들려면 규칙 찾아야 되는 거지. 규칙 찾으려면 뭐 해야 된다? 제일 쉬운 방법이 직접 하나하나 구해보시면 그 속에서 규칙이 나온다 그랬지. 그치? 힘들어할 거 없어요? 해보는 거야. 자 그럼 뭐 할 거야? f1의 1 구해보자. f1은 뭐랑 같아? f1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1이지. 그리고 규칙 찾으려면 웬만하면 계산 때리지 말자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f2의 1은 무슨 말이야? 이거를 한 번 더 합성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온 결과를 다시 x에다 집어넣고 또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생각해봐. 2분의 x자리 2분의 뭐가 들어야 되니? 얘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자꾸 올라가잖아. 자, F2의 1은 F1의 1을 이 결과를 다시 x에 집어넣는 게 합성한다는 거잖아. 합성함수. 그치? 그럼 여기 나온 거를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지금 생김새가 더러운데? 그러면 좀 정리를 할까? 분수니까 1로 오면 2로 올라오겠지. 동번했으니까. 됐어? 이제도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F3의 1 보기 좋게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결과를 다시 어떻게 돼? x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x자리에 또 뭐가 들어가? 1가 들어가야 된다. 뭐하냐 지금?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하자. 어차피 분수 분식 본분수 계산을 해줄게. 뭐 분해 되니? 4분의 되지. 4분의 1. 그러면 4분의 얼마가 돼야 돼? 2가 될 거고 1이니까 4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식의 모양을 좀 예쁘게 정리하자고. 그럼 다시 F3의 1은 얘를 다시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2분의 x 대신에 얘가 들어오겠지.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 역시 본분수 계산하자. 4분의 2니까 얼마야? 8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걸로 하면 뭘로 오냐? 8분의 8로 오겠지 이렇게. 이쯤 되면 규칙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니? 있네. 분모를 가만 보니까 2, 4, 8 계속 2분의 1랑 합쳐지니까 29 펴지게 돼 있어 분모는.
그 다음에 분자를 보니까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4,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2의 거듭제곱이네. 그러면 규칙 합시다. F n의 1은 분모는 뭐가 되겠어? 2에 1에 2의 1승, 2일 때 2의 2승, 3일 때 2의 3승이니까 n일 때 2의 2승 들어올 거고. 그지? 분자 보자. 1일 때 1 더하기 2, 2일 때 1 더하기 2 더하기 4, 4가 2의 제곱이잖아. 3일 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2의 3승까지. 3이면 2의 3승까지 더해주고 2일 때는 2의 2승까지 더해주고 1일 때는 2의 1승까지 더해주겠다. 그렇지? 그럼 n일 때는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몇 승까지? 그렇지? 자, 궁금하면 한 번 더 해봐도 돼. 해봐도. 근데 이 정도로 충분히 그 규칙성이 보이니까 그 규칙을 토대로 내가 n번장 일반항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극한을 활용해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들은 안 힘들어. 이 일반항을 주어진 도형의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또는 규칙을 통해서 일반항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힘든 게. 자, 그걸 연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놈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 분모는 괜찮은데 분자가 어때? 합이잖아. 계산해야겠지. 무슨 수열 합이야? 등비 수열 합이야. 그치? 공비가 얼마? 2. 그러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1. 공비의 S는 N승 아니지? 등비수열 하면서 공비의 N승 할 때 N은 뭐야? 더해지는 항의 개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해지는 항이 몇 개인데 1승부터 N승까지 N개고 0승이 있으니까 한 개 더. N 플러스 1승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차피 1이니까 정리하면 2N승인데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1로 정리됩니다. 그걸 여기 가져가는 거지. 리미트 무한대로 할 때 2의 N승분의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1. 자, 2에서 분모 분자 나누겠지? 리미트 무한대로 할 때 1분의 2의 N승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고 답을 갖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과정이 좀 길어서 그렇지 막힐 부분이 없어요. 그치? 자, 요거 표현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자주 나오니까.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예전까지는 매우 자주 나왔기 때문에 내신도 그래. 내신에서도 너는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합산수의 표현이 들어가는 문제들을 많이 봤을 거야. 무슨 뜻이야? fx를 n번 합성하면 fn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고 그 상태로 n분을 합성해 두셨을 때 그때의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세요. 일반항을 만드세요라는 얘기야. 어떡한다? 하나씩 해가면서 규칙성을 찾는 거고 절대로 여기서 2분의 3으로 계산하면 그 다음부터 규칙이 안 보여. 수열에서 규칙성 발견할 때는 연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선생님 이거 다 뺐잖아요. 계산은 안 때렸어요. 그치? 식만 보기 좋게 통분을 해준 거고 분분수 계산을 해준 거지. 그렇게 해서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 만들어진 결과에서 반복되는 규칙이 나타날 거야. 그치? 또 혹시 질문 있나요? 없이? 자, 오늘 질문 나가도록 할게요. 또 질문 혹시 있으면 이따가 뒤에 다섯 자리에서 왼쪽으로 질문하실 거예요. 저 뒤까지 나갔냐? 우리 이거 문제풀이가 혼자 진도 나갔는데? 잠깐만. 끝까지 나가거든요.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등비급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급수를 배웠잖아. 우리가 수열의 극한 배우고 그 뒤에 뭐야? 등비수열의 극한 따로 배우고 급수를 배우고 등비급수를 따로 배웁니다. 자, 배우기 전이지만 등비급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그치, 공비야.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도 결국은 공비가 할 일 다 했잖아. 등비급수에서 마찬가지야. 공비가 할 일을 다 합니다. 그 공비의 관점에서 집중해서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등비급수는 급수란 얘기는 어떤 수열의 항들을 첫 항부터 무한히 더해가는 것을 급수라고 그랬어.
그럼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각 항들을 무한히 대응하는 걸 등비급수라고 하겠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n승. 무한히 대응하겠지. 등비급수야. 자, 얘를 우리가 시그마로 쓰면 어떻게 되니? 한번 써보잖아. n이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2의 n승을 쓰면 얘기 되겠지.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이번에는 공지를 자꾸 총단하는 거냐? 역시 때려야지. 자, 자, 이번에는 공비를 2분의 1로 한번 잡아볼게요. 공비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달라질 거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2의 n승분의 1 2분의 1의 n승.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직접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겠지. 계속 더해지는 수가 어때? 커지지. 그치? 그럼 뭐하냐? 수렴해봐서 무한대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우리 배분을 이용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분명히 급수가 수렴하면 그 일반화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고 배웠고, 그 대우니까 그 일반화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자동적으로 발산한다고 배웠지? 자, 2n승 극한 구해봐봐.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지. 따라서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급수는 볼 것도 없이 발산합니다. 근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an이 어때? 리미트 2분의 1의 n승. 오, 넌 0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니까 급수는 반대로 수렴한다? 맞아? 고? 역은 성립 안 한다고 했잖아.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라는 맞는데, 리미트 an이 0이라서 급수가 수렴하는 거는 보장이 안 돼. 수렴할 수도 있고 급수는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때는 어떻게 된다? 정석대로 하셔야 되는 거야. 뭐해서? 부분합 S를 구하는 거겠지. 그럼 1 부분합 S를 구한다. 자, 등비수열 합이니까 1하고 N까지 한번 구해봐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공비분의 첫째 항 1 공비의 n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2분의 1, 2분의 1이 합분되니까 결국 1 2분의 1의 n승이라는 부분합을 구해주고, 급수합 구할 때 두 번째는 그 SN의 리미트를 구한다. 그럼 이 리미트 걸면 얼마 되니? 1 나오지. 따라서 이 등비급수는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결국 얘를 발산하고 이걸 수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공비 때문이지. 공비가 2니까 발산한 거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수렴한 거야. 그치?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봤지만 일반화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렇게 있어. 이제 급수, 등기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승이라는 등기급수가 있어요. 등비수열을 1항부터 무한대까지 하는 거니까. 그치? 자, 이놈의 수렴 발산을 구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첫 번째 단계는 부분합 SN을 구해봐야겠지. 자, SN은요 등비수합이니까 1 공비분의 첫째 항 1 공비의 n승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SN의 극한을 구하는 거지. 리미트 SN. 자, 좀 전에 살폈네. 요놈의 극한을 구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 R의 n승이 보이지? 등비수열이 포함된 극한이야. 그럼 당연히 누굴 봐야 돼? 공비의 범위를 나눠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공비의 범위를 나눠볼게. 자, 첫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생각해보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따로 아무것도 없지. 이거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지. 그럼 0으로 수렴하면 결국 여기는 1이 될 거고 1-4분의 a가 극한값이 되겠네. 여기가 극한값이 되면서 이리로 나왔다. 리미트 SN은 수렴하게 될 거고, 따라서 이 급수의 합도 이렇게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여기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 얘는 1 빼기 R은 상수, A도 상수. 근데 얘는 어디야? 음에 무한대지. 그치?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돼? 무한이 커질 거 아니야. 물론 양수일 때. 음수라면 어떻게 되니? 뿔마 번갈아 가면서 바뀌겠지. 어쨌든 간에 뭐 하는 거야? 수렴할 수 나오나? 아니지. 분모는 상수로 계산이 될 거야. R이 이 사이에는 어떤 값으로 딱 정해지면, 이런 범위를 갖는 어떤 값으로 딱 정해지면 상수로 계산 딱 될 거고, 분자는 얘가 계속 절대값이 커질 테니까 발산하게 되겠지. 그 다음 R이 1일 때 생각해. R이 1일 때는 이 식을 못 쓰지. 우리가 SN이 이렇게 되는 거는 R이 1이 아닐 때 얘기야. 만약에 R이 1일 때는, 공비가 1일 때는 첫 장 얼마야? A. 둘 장도 A. 셋 장도 A. A에 내어지니까 R이 1일 때는 SN은 A가 몇 번 내어지는 거니? N번 내어지겠지. 첫 장도 A, 둘 장도 A 해서 N번 장도 A. A가 N번 내어지니까 N가 되겠지. 자, 그럼 R이 1일 때의 리미트 SN은 뭐가 되니? 여기 리미트 걸어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디 가냐? 무한대로 가겠지. A가 양수면. A가 없으면 음에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든 1일 때도 무한다? 발생하겠지.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볼 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R의 n승이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의 1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2승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 뿔만 바뀌니까 뭐 하겠어? 진동하는 값이 나오겠지, 그치? 이 부분이 진동하니까 그 나머지 값도 계산해도 두 개의 값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할 거야. 마이너스 1 때도 진동하면서 발산을 할 거라고요. 그치? 그럼 결론. 자,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은 누구에 따라서? 공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어떨 때? 이럴 때 수렴하더라. 그때 급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1-4이구나. 그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는 모조리 다 뭐하더라? 발산하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등비급수에서는 요게 다야. 자, 정리합니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맞지? 공비 어떨 때?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일수가 있을 때 수렴은, 물론 지금 첫 장이 따로 있을 때는 첫 장이 뭐가 되는 경우도 0이 되는 경우 생기지. 등비수렴과 마찬가지였잖아. 첫 장이 따로 있을 때는 첫 장이 0 돼버리면 어떻게 한다? 공비가 뭐든 가지 계속 0, 0, 0, 0 나올 테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등비급수 마찬가지. 자, 뭐 조심해야겠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 선생님? 차이겠지.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급수 아니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등비수열의 수능 조건은 뭐였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렇지? 1일 때도 수렴했잖아, 그렇지? 등비수열은 1일 때 수렴해, 수열의 극한에서는. 근데 등비급수에서는 공비가 1일 때는 뭐한다? 공비처럼. 공비가 1일 때는 발산해요. 공비가 1일 때는 계속 첫 장이 더해질 거기 때문에 합은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 묻는 게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인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인지에 따라서 공비의 1을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됐지? 첫 장에 따랐을 때 당연히 첫 장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그때 그러면 급수의 합은 수렴할 때, 이런 상황에서 수렴할 거고, 그때 수렴할 때 급수 합은 어떻게 계산한다? 1-공비분의 첫 장으로 계산합니다 라는 얘기야. 1-공비분의 첫 장으로 계산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만 정리되면 매우 쉬워져.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자, 등비급수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역시 공비.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한다. 그렇지 않은 범위에는 모조리 다 발산한다. 급수가. 자, 수렴한다면 그때 이 급수합은 얼마다? 1-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오케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합이 계산된다.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부분합 SN 구하고 그 SN의 극한을 구한 결과로 얻은 결론이야. 그치?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문제 풀 때는 다 저것만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1번 가봅시다. 자, 필수제 1번 보시면 이쪽은 줄게. 저기가 있어요.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는가 합을 구하라. 자, 이건 뭐야? 1번. 공비가 얼마니? 공비가 2분의 1이네. 자,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오겠다. 공비만 봐도 수렴하는지 알겠어. 그럼 그때 급수의 합은 얼마인데?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합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겠네. 그치? 개 쉬워. 이거는 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자, 두 번째. 잘 봐. 공비 찾아낼 수 있어? 등비급수를 어렸을 때 등비 수열이야. 얼마큼 곱해지는지 생각해봐. 2에서 마이너스 2루트 3이잖아. 2고 마이너스 2루트 3이야. 그 다음에 2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루트 3이라고. 얼마 곱해진 것 같아? 마이너스 루트 3이 곱해진 거지. 맞는지 확인하려면 그 다음 곱하.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6. 그럼 제대로 보이네. 공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자, 마이너스 루트 3은 요 범위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마이너스 1.7 얼마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범위니까 수렴하지 않고 뭐한다? 변곡수 없이 발산한다. 세 번째 거. 자, 니놈의 공비는 얼마니?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제일 쉽게 보는 게 어디야? 여기 보면 되겠다. 마이너스 1에다가 뭔가 곱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졌지. 공비가 얼마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곱해진 거구나. 됐지? 그럼 얘가 1.4 얼마니까 1.4분의 1이니까 여기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놈일 거야. 이 범위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치? 수련해요. 그럼 그때 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런 것만 해요. 1 플러스로 바뀔 거고 루트 2분의 통분하면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분수 계산이요. 자, 안에 들여 곱한 게 분모, 바깥에 곱한 게 분자. 분모 루트 있으니까 유리합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면 분모는 1 될 거고 2루트 2 빼기 2가 우리가 찾는 급수의 합이 되겠네. 됐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치? 되게 쉬워. 공비만 이거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쫄지 마요. 밑에 사라실분에 사인 있어. 사인. 아이고, 사인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자, 우리는 뭘 봐야 돼? 문제에서 등비급수라고 그랬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등비급수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럼 보라고. 급수니까 더해지는 항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시라고. 사인 6분의 파이고 사인 6분의 파이의 제곱이고 사인 6분의 파이의 세제곱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가 계속 곱해지고 있고요. 공비가 얼마야? 사인 6분의 파이. 근데 이거 얼마인지 알잖아.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니? 빨리 안 나올래? 뭐라? 사인 6분의 파이. 그렇지, 2분의 1. 2분의 1이야. 수렴하네? 수렴해. 그럼 급수 합은 얼마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합 수렴합니다. 됐지? 자, 넘어가실게. 필수 예제 2번. 두 번째,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야. 뭐라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첫 장에 있을 때는 첫 장이 여기 되는 거 보시라고요. 그럼 1번 봐요. 자, 첫 장 얼마니? 첫 장 고민하지 마. 얘는 일찍 오면 되지. 일찍 오면 여기는 0승 되니까 1 될 거고. 첫 장은 x. 그치? 첫
첫장은 x가 됩니다. 두 번째 공비는 얼마니? 현수아, 공비 얼마야? 아이 진짜 이 똥개 야 x의 n승 x-1의 n-1승이지 등기수열 기본권 아직 어때? 요거잖아. 요를 맞췄을 때 요 n-1승 밑에 있는 게 공비라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게 첫 장이잖아. 공비는 어떻게 된다? 지수를 n-1 그치? 바꿔봐. n-1이고 n승이니까 뭘로 묶어낼 수 있어? 둘 다 n-1로 묶어낼 수 있겠지? x-1 이렇게 할게. x의 n승은 x 곱하기 x의 n-1승을 쓸 수 있잖아. 그리고 x-1의 n-1승을 쓸 수 있고 x 그 다음에 얘는 x-1 전체의 n-1승을 묶어낼 수 있잖아. 공비가 얼마인 거야? 이거 공비 되는 거겠지? 그치? 혹시 공비를 잘 못 찾겠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첫 장은 그냥 1개 첫 장이잖아. 둘장 구하면 돼. 둘장 등기시험가 아니면은 둘장 구해봐. 2집으로 하면 2집으로 얼마야? x제곱 2집으로 하면 x-1이라고 있지. 그리고 첫 장과 둘 장을 비교하면 공비 나온다고요. 얼마 곱해진 거야? x 곱하기 x-1 곱해진 거네. 따라서 공비는 얼마다? x-1 이렇게 찾아도 돼. 그치? 자,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 수렴해야 된다고요? 수렴해야 되면 뭐 한다? 첫 번째 요것부터 풀어서 첫 장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됐죠? 두 번째는 공비 얘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럼 이거 어차피 답 나왔으니까 챙겨두시고 요 경우 한번 풀어보자. 자, 연립부등식이잖아. 이렇게 하나 풀어야겠네.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 오면 플러스 2 0보다 크다. 하나 풀어야겠고 이렇게 하나 풀어야겠네.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 오면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풀어야겠고 둘을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안타깝게도 인수분해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해를 찾아야 되지. 못 써야 돼? 그래 공식 씁니다. 자, 이렇게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흑은 나오네? 흑은 나오네? 그래 공식은 흑은 나와. 왜? 판별식이 어때? 0보다 작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흠수 나오잖아. 아, 이놈은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어때?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붕 떠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놈이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따라서 이놈의 해는 어떻게 된다? 뭐든 실수되어야겠지. 2차 부등식 했던 거 기억나요? 2차 부등식 다시 해야 돼? 2차 부등식에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하는 얘기. 응.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했을 때 x-a, x-b 이렇게 나오면 이게 0보다 작으면 배는 어떻게 된다? 두근의 사이고 그지? 얘가 0보다 크면 a가 작을 때는 x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x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인수분해 하자면 부동의 모양에 따라서 두근의 사이, 두근의 바깥쪽 이렇게 해가 결정되는 건데 자, 두 번째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 공식부터 쓰지 말고요. 뭐부터 다 판별식부터 해보라고요. 왜? 출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지? 해가 존재한다면 인수가 되는 형태로 줄 거고요.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 근데 대부분은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는 저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먼저 판별식부터 확인했을 때 그치?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버렸어. 그럼 x축과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그럼 해는 뭐가 된다? 특수차이가 나온다. 모든 실수가 되거나 만약에 이 부등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0보다 크다면 이때 해는 모든 실수겠지. 왜? 판별식 0보다 작은 상태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항상 x에 존재하기 때문에 너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x가 뭐든 간에. 근데 만약에 이런 부등식이 주어지면 이렇게 나오면 0보다 작아야 돼. 자, 0보다 작게 만드는 x가 존재하는 안 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다고 되는 거잖아. 해가 모든 실수든 해가 없다든 다 특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특수해가 튀어나온다. 만약에 판별식 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크더래. 그럼 왔더래. 그럼 뭐야? 실근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아, 이거 근의 공식 앞에 써봐야 되는 거야. 그럼 내 모양은 막 루트가 나오면서 더럽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상황이야. 알겠어? 앞으로 부등식 2차 부등식 볼 때는 여기다 할게. 첫 번째 뭐부터? 2차 방식 계속 다룰 거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가져가는 한 계속 판별식을 다룰 수밖에 없고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자, 2차 방정식 나오면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라고요. 그게 숫자로 돼 있든 식으로 돼 있든 문자로 돼 있든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야. 된다면 해가 나오는 거야. 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 그래 공식 쓰기보다 판별식부터 확인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거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러면 시간이 존재하니까 분명히 해는 존재하겠구나. 그러면 그래 공식을 써서 해를 찾아내야겠구나. 이렇게 들어간 거야. 됐죠? 자신 없는 친구는 메모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 상관없고요. 자, 다시 물로 들어와가지고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럼 판별식 써보니까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니까 특수겠구나. 그래프 살짝 그려보니까 모든 실수다. 자,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 안 돼. 판별식 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네. 그러면 실근 존재하겠구나. 그럼 그래 공식을 써서 두 개의 사이로 내꺼놔야겠다. 그치? 그럼 그래 공식 써봐라.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따라서 이런 의견은 어떤가? x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보다는 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연립 부등식이니까 둘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너는 모든 실수고 너니까 우리가 공통범위는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네, 그치?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도록 하는 x값의 범위는 얘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결론 얘가 수렴하게 x값의 범위는 첫 장이 0이 되거나 공비가 이 범위에 있으면 되는데 첫 장이 0 되는 거는 이 범위에 들어있어 없어? x에 있는 거 있지? 이 음수고 이 양수니까 이 사이 0이 있겠지. 그럼 따로 얘가 안 써도 얘랑 같이 쓸 수 있겠다. 따라서 답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보다는 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보다는 작다. 이런 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첫 장 안 봐도 되겠네? 아니야. 우연히 첫 장이 범위에 들어온 거지. 첫 장이 저 범위를 벗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첫 장이 0이 되는 경우 따로 보셔야 됩니다. 됐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차라리 요거를 정리하는 목표로 삼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요 등비급수의 합이 3이다. 자, 합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고, 그치? 그때 급수의 합이 3일 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수렴한다는 얘기부터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수렴 조건부터 따져봐야 돼. 자, 합이 3이라는 얘기는 수렴한다. 그럼 수렴한다면 어쨌든 첫 장이 얼마야? 이지 그러면 x-2, x-3이지. 첫 장이 0이 되잖아. 또는 공비는 n 밑에 있는 게 공비니까 x-3이 공비잖아. 그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으면 되겠지. x는 2 또는 3이 되면 첫 장이 0이 될 거고요. 공비가 이렇게 나와야 돼. 따라서 x는 자 3하고 3하고 3답게 2하고 4 사이 있으면 되겠지. 얘 또는 얘지. 그럼 둘을 합쳐도 되겠네. 최종적으로 수렴하기 조건 x는
3은 어차피 이 사이에 들어있는 거고 2가 들어오니까 2 이상 4 미만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수렴할 때 그때의 급수의 합이 얼마나 그랬어? 급수의 합이 3이라고 그랬습니다. 급수의 합을 어떻게 구할 건데?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합 얘죠. 수렴한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계산한 결과가 얼마 나온다는 뜻이니? 3만 원. 그럼 자, 요 방정식을 풀어서 그 중에서 요 범위 스쿼어 x만 끄집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완전 풀게요. 갖다 곱할게. x-2, x-3. 갖다 곱합니다.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 4, 3, 12. 정리할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6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 제대로 보였니? 우리 숫자 더럽게 어울려. 제대로 보이네. 됐지? 그럼 이 수분이 안 돼. 그럼 그런 오시면 써야지, 그치? 판별식 보면 비정규 마이너스 사이시 양수 실근 존재하겠다. 자, x는 짝퉁 쓸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 생각 안 하면 답 두 개 쓰고 틀린다고. 그치? 이거를 만족하는 이게 3이 되게 하는 x값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지만 그 전에 뭐가 존재되니? 합이 존재하니까 수렴한다는 조건이 먼저 만족돼야 되겠지. 그럼 수렴하기 위한 x값 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x 중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내셔야겠지. 누구냐? 양수니까 얘는 안 되겠지. 자, 얘는 들어오니 2점 얼마 더하기 1이니까 3점 얼마니까 이 사이에 들어오겠다. 그렇지? 우리의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말하잖아. 이거밖에 안 써. 이거밖에. 이거밖에 안 써. 밑에 유제는 로그가 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괜찮고요. 자, 필수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등비급수의 합인데 뭐라? 조금 형태가 생긴 이상한데요? 그치? 분모도 등비급수고 등비수이고 분자도 등비수이고 그다음 분자가 두 덩어리야. 우리가 이게 수열의 극한이었으면 분모의 공비제에서 제일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자라고 했는데 그치? 그렇게 적용해도 돼. 근데 그냥 딱 봐도 뭐야? 야, 분모가 한 덩어리 때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즉 뒤에 있는 일반항을 형태를 살짝 바꿔봐. 5분의 2의 n승 더하기 5분의 3의 n승으로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분모를 따로 넣어주시면.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얘는 공비가 5분의 2고 얘는 공비가 5분의 3인 상황이지. 그럼 둘 다 어때? 수렴하지? 그럼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둘 다 수렴할 때는 따로따로 풀려도 된다? 된다. 그러면 5분의 2의 n승 따로 계산하고 5분의 3의 n승 따로 계산할 수 있다. 왜? 공비의 범위를 보아하니 둘 다 수렴하니까 분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공비가 5분의 1을 수렴하니까 얼마나 수렴하니?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장 1집으로면 5분의 2.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장 1집으로면 5분의 3. 그래서 하시면 되겠지. 5분의 3분의 5분의 2니까 3분의 2. 5분의 2분의 5분의 3이니까 2분의 3. 똑같으면 6분의 4 더하기 9. 6분의 1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 분모 한 덩어리고 분자 두 덩어리면 따로따로 걸어주면 되니까 너 역시 3의 n승분의 1이니까 그냥 3분의 1의 n승을 써도 되고. 어차피 수렴하니까 따로 아침에 풀려버릴게. 자, 3의 n승분의 마이너스 2의 n승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을 쓸 수 있게. 수렴하고 수렴하잖아. 그러면 다음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더하기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3분의 2분의 3분의 1이니까 얼마? 2분의 1 더하기 아니고 빼겠네? 빼겠다 그치? 이건 얼마야? 뿔뿔 3분의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5분의 3분의 2니까 5분의 2 이렇게 마이너스 왜 두개 났어? 됐죠? 통분 10분의 5 빼기 4 얼마다? 10분의 1 됐지? 자, 따로따로 쪼개면 공비가 수렴하는 범위에 속하는 두 개의 등비급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밑에 유제에서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를 살짝 당황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야? 2분의 1의 N승은 등비급수야. 근데 걔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뭐 붙어 있어? 코사인 2분의 N파이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N이 없다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하나의 상수지. 상수니까 급수의 성질을 해서 앞으로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코사인 뒤에 여기도 뭐가 들어있어? N이 들어있다고. 시그마에서는 변수가 N이고 변수가 있는 부분을 함부로 못 빼내잖아요. 그럼 얘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얘만 넣고 나면 등비급수야. 근데 얘가 있으니까 등비급수가 안 돼. 얘 N승 없잖아. 어쩌지? 어디 갈까? 한번 찾아봐. 얘는 등급수야. 얘는 아니야. 찌좀 되나? 씻을까? 곱하기 급수의 성질에서 곱하기 찌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어쩔까? 자, 너네 시그마 복습했지? 수요를 할 때 시그마 배울 때 시그마 문제에서 우리가 계산이 막막하거나 막힐 때는 어떻게 하자고 배웠어? 배웠니? 알았어, 따진다. 설마 혼난다. 그래서 뭐라고 배웠냐? 시그마 문제에서 계산이 안 될 때. 성민아? 어쨌든 급수도 시그마잖아.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그 방법이 안 보일 때 중요합니다. 자, 시그마는 뭐야? 본질이 어떤 수열의 합이지. 합을 쭉 늘어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게 시그마잖아. 그럼 저 상태로 계산할 수 있으면 땡긴데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 했어? 원래 모양대로 다시 풀어 쓰는 거야. 풀어 쓰면은 그 방법이 보여. 명심해. 시그마 형태들 좀 이상해서 꼭 계산한 방법이 안 보여. 그러면 고민하지 마. 쭉 풀어 써요. 요즘 풀어 쓰는 건 정말 하수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풀어 써야 되는 거야. 하수가 하는 짓이 아닙니다. 하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게 하수들이야. 그지? 잘하는 친구들하고 안전에 풀어 써서 한번 상황을 보자는 얘기야. 됐지? 자, 풀어 써봅니다. 어쨌든 급수 합이니까 부분할 SM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시그마 1부터 그래 나 풀어 쓸게. 자, 풀어 쓰면 1 집어넣어봐라. 2분의 1 곱하기 1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야? 0. 그치? 더하기 2 집어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2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3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게. 3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역시 0이네. 4 집어넣으면 2분의 4파이. 2파이. 코사인 2파이는 1이지. 아, 이쯤 되니까 뭔가 감이 오잖아. 무슨 감? 여기에 1, 2, 3, 4 들어가면 그 값이 어디로 바뀌는 거야? 0,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 5 들어가면 다시 0. 6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코사인 계속 반복되잖아. 그치? 5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5승. 코사인 2분의 5파이. 코사인 2분의 5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랑 똑같지? 얼마야? 0. 6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2파이. 코사인 3파이.
코사인 4파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반복된다고. 뒤에 볼 것도 없이 반복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차피 연곱해지는 건 다 끄적가네 이렇게. 그럼 남는 것만 한번 생각해봐.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1. 그 다음에 2분의 1의 6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2분의 1의 8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나와. 됐지? 보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얼마야? 4분의 1. 얘는 얼마 돼? 플러스 16분의 1. 2의 6승 64.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64분의 1. 2의 8승 2의 8승 얼마야? 256이지? 응. 플러스 256분의 1. 다시 마이너스 6 나오지. 보여?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부호가 마뿔 바뀌는 거 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다. 얼마? 4분의 1씩 계속 곱해지고 있겠구나. 그지? 그럼 이놈의 형태는 결국은 쭉 풀었으니까 중간중간 0이 되는 게 나오고 제하고 남는 거 보니 공비가 얼마에?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급수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잖아. 얘 풀어서서 용량을 정리하고 쓴 게 이거잖아. 그래? 그럼 요거 물어보고 이 급수는 수렴합니까? 네, 수렴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수렴합니다. 얼마나 수렴합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장 얼마니? 이거잖아. 첫장이지? 그대로 수렴합니다. 플러스 4분의 5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수렴합니다. 됐지?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시그마 형태가 급수가 됐든 나중에 수열의 합 시그마에서 나오는 문제가 됐든 그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내가 쉽게 계산하기 힘든 경우에는 직접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모든 함들을 나열해보는 거야. 해보면 분명히 규칙성이 발견이 될 거고 그 규칙성에 따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판단이 설 거라고요. 명심하셔야 돼. 수능 때 마찬가지야. 수능 때 늘 보던 일반적인 시그마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새로운 게 등장하는데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당황할 수는 없잖아. 천천히 풀고 다 풀고. 됐니? 풀 수 있지? 그치? 풀어서 나열할 수 있잖아. 그치? 나열해놓고 정리하시면 돼. 성민아, 눈 감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자, 그 다음 필수 이제 4번. 그러면 조금만 참아요.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돼 있어. 에이, 그게 뭐야 이거? 앞에서 보던 건데 그냥 일반항 안 준 거야. 일반항 만들 수 있냐 하는 거야. 자, n번째 만들어봐 일반항. 분모를 보니까 계속 4의 1승, 4의 2승, 4의 3승이니까 n번째는 4의 2승이 될 거고요. 분자 보니까 더하기고 앞쪽만 보세요. 1의 1승, 1의 2승, 1의 3승이니까 그게 1의 1승. 뒤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니까 마이너스 3의 그런 놈을 무한히 더하겠으니까 이거네. 그럼 아까 맞지?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아까 했잖아. 분자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뭐 하자? 등차 미쳤다.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테고 얼마든지 등비수열 합 구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치? 그럼 직접 말해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다. 맞지?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필수제 5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필수제 5번 1번.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그 등비 급수의 합이 12로 수렴하더래. 그래.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수렴하겠네. 그때 합이 10이라고요. 자, 합이 10이라는 얘기 어떡하니? 수렴할 때 1 마이너스 얼마분의 공부분의 첫 장이 먼저 모르겠지만 첫 장 한 개 얼마다? 10
C가 나왔던 얘기잖아. 맞지? 값이 얼마야? 3분의 2 갖다 곱하면 숫자 그쵸? 끝. 숫자 이거 8. 정말요? 두 번째, 자 등비수열의 예를 들어서 첫 장이 4고요. 이번에는 공개를 안 해줬어. 근데 급수, 등비급수의 합이 8로 수렴한다. 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모르긴 몰라도 수렴하였으니까 공비가 이 범위에 있을 거야.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8이니까 수렴하니까 범위 찾아주시고 그때 합이 얼마 나오니? 1-공비분의 첫 장 그게 8이라고. 자 아까 곱하면 8-8R은 4 8R은 4 따라서 R은 얼마다? 8분의 4 2분의 1입니다. 됐지? 그러면 첫 장은 4고 공비는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그게 AN이야. 근데 AN의 제곱의 등비수열. 우리 알잖아. AN이 등비수열이면 제곱해도 뭐가 되니? 등비수열이지. 다만 첫 장은 공비가 다 제곱이 되는. 봐봐요. AN은 첫 장이 얼마? 4 곱하기 공비. 그럼 AN의 제곱은 전체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4도 제곱이 될 거고 2분의 1의 n-1승도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첫 장이 뭘로 바뀌고 제곱해서 16이 되고 너의 n-1승의 제곱이니까 제곱 안을 먼저 곱해주면 얼마야? 4분의 1의 n-1승이니까 공비도 제곱이 되는 새로운 등비수열을 만들 수 있지. 그럼 이 급수의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 4분의 3분의 16. 그치? 별거 없어. 자, 우리가 지금 앞 시간 동안에서 우리 뭐였냐? 등비급수 배웠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주구장창 뭐만 쓰고 있는 거야? 수렴하니까 공비가 -1과 6 사이. 그리고 첫 장 있으면 첫 장이 0이 된다. 두 번째, 그때 급수의 합은 1-공비분의 첫 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속 그거밖에 안 쓰고 있어. 그치? 자, 뒤에 남은 단원이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활용이기 때문에 너네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등비급수의 활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휴식.